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수요일을 보통 험프데이라고 하죠. 낙타의 등을 넘어가는 것처럼 힘이 든다라고 해서 험프데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제에 잠깐 상승장을 뒤로 하고 또 오늘 하루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우리 시장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더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한 뒤에 또 내일장 대응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개인의 선택도 역시 6개 종목 알찬 분석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내일장에서는 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팁들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인사해 주셔야죠.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님. 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오늘 시장은 사실은 뭐 그저께 마이너스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어제 잠시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4% 가까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예, 앵커님도 힘드실 거고 주식을 하는 우리나라 모든 분들 다 힘드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이런 장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렇게 잘 모르고 대응하면 막연한데 왜 빠지는 이유를 알고 그래도 잘 가는 섹터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노란톡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날에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나오는 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하락은 이제 저는 사실은 장전 시간의 물량을 보면 하한가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8시 40분부터 9시까지. 그게 보통 신용과 미수 물량이 마진콜 당하는 물량이 하한가로 시장가 매도가 되기 때문에 걸리는 건데 이게 이틀 또는 3일 정도 나오면 미수 물량이 다 털리기 때문에 지수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육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글이 나왔고 오늘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한번 나오면 금요일부터는 자연스럽게 미수 신용 물량을 털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증시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원유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103달러입니다. 120달러를 찍었다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값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우디에서 증산 문제, 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협상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러시아에서 굳이 뭐 원유 선물을 막더라도 앞으로는 하락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1,300원이 과연 갈까 이런 생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1,304원을 넘겼습니다. 이게 보면 2008년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이고요. 원화값이 이렇게 대폭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수는 빠지는데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져서 원달러 값이 올라갔는지 원달러 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는지는 사실은 어떤 게 먼저인지는 가늠하기 힘드나 지금 1,300원이 역사적으로 돌파됐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주가 흐름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드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뭐 금요일 정도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우선 보고 있고 하락이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해서 잘 가는 섹터들, 잘 가는 종목들을 꼭꼭 집어서만 매매하면 사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우선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한가 종목은 오늘 우선 원숭이 두창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확진자 안 나오면 원숭이 두창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볼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나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평생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보면 A 더하기 B는 C도 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시고 저도 이제 원숭이 두창주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블루베리 NFT, 미코 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이 있었고 확진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는 콘돔 생산 기업입니다. 이게 뭐 성병이다 이런 얘기고 있고 성병 육체 간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선 콘돔 생산 기업인 블루베리 NFT는 당연히 호재일 것이고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진단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보니까 많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사 한 마디에 급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관종에 이제부터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진매트릭스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원숭이 두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마이너스 9.8%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마디 기사에 급등락을 반복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국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원숭이 두창도 같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성보화학이 상한가를 갔는데 성보화학은 이제 장마가 지금 많이 덥잖아요. 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20도가 넘고 낮에는 30도가 넘는 상황입니다. 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장마가 돌입된다고 합니다. 장마 돌입된 이후에 또 병충해가 시작되고 또 폭염이 시작되는데 장마가 돌입되면 농작물 피해가 이제 병충해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그 농약 제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개별 이슈로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시가격도 많이 뛰었는데 이거는 좀 봐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상한가 같다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사료 다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긴 지수 하락 동안은 거래 정지 당했다가 오늘 또 갑자기 상한가를 딱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만큼 이렇게 지수 하락을 피해가는 종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까나리아 바이오 회사채를 3천억 가까이 인수를 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바이오 산업 진출한다 해서 상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약간의 그런 세력의 느낌 그리고 약간의 그 상승을 만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접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시장이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4%가 넘게 하락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4% 하락은 진짜 간만에 보고 처음 보는 느낌이 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또 4%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내일도 아마 보면 장전 시간의 물량들 종목들 보면 하한가 많이 찍혀 있을 겁니다. 파란불로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신용 이수가 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노란톡방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간단히 짚어드리면 오늘 미래생명자원, QSI, G2파워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진짜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탑픽을 드릴 때 보면 수급 문제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사람도 많이 계셔서 수급 문제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별도의 노란톡방에만 탑픽이 나갈 거고요. 당분간은 그 방송 후반에는 탑픽이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 대신에 제가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타점에 대한 복귀를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공부거리는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가 자세하게 오늘 시황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관심주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자, 이미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내주신 수익률은 이미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후 최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6월 2일이었죠. 목요일 큐라클 고가 대비 14% 상승 나왔고요. 자, 6월 8일에는 퓨런티어를 공략해 주셨는데 역시 고가 대비 16%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아 메카닉스는 상한가도 진입을 했었고 CS 베어링 역시 상한가 진입했었던 모습 아마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자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G2파워 그리고 QSI,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잘 가는 모습 오늘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가 물론 오늘 방송에서 관심주를 따로 공개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자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서도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고 꾸준히 볼만하다
있다라는 힌트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 챙겨가시면 좋겠고 오늘 관심주가 공개되던 그 시간에 이용준 파트너가 어떤 또 팁을 공개를 해주실지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6위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6위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차지를 했네요. 자, 바로 이용준 파트너가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자, 오늘 흐름 보면 5.83% 상승이 나왔고 8,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의 6월 20일 월요일 관심주였는데 자, 어제 시간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갭 띄워서 출발한 뒤에 초반에 쭉 올라줬습니다. 자, 상한가가 1,900원이었는데 오늘 고가가 9,630원이었어요. 자, 상한가도 바라볼 만한 가격까지 올라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또 정부에서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이런 수입 품목에 대해서 0% 할당 관세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식량난 관련주들 이용준 파트너는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수가 흘러내릴 때마다 그렇죠. 시세가 나올 것이니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미래생명자원 맞습니다. 증명을 했죠. 이현 앵커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식량 관련주는 지수가 내릴 때 더 부각받는 부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 파트를 알고 계셔야 지수가 또 빠질 때는 또 식량주 공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있었고 미래생명자원이 6월 20일 날, 엊그저께죠. 월요일 날 수요일이니까요. 탑픽으로 나갔던 종목이고 이틀 만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14%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을 보시고 그날 그 다음날 시초가에 그냥 잡으시면 10%가 뭡니까? 14% 가까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연일 나오고 있고요. 네. QSI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미래생명자원만 상승이 나왔지 신성홀딩스, 샘표식품, 고려산업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탑픽을 잡을 때 섹터의 대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고 디테일의 차이 때문에 제가 미래생명자원 추천을 공략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미래생명자원은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는 앵커님 말씀하신 식량 관련 문제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곡물 수출이 막혔고 그리고 밀 같은 경우는 55%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밀은 10월이면 다 소진될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료는 쉽게 말하면 너무 자주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갈지를 색차기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저는 미래생명자원을 공략했고 여러분들은 미래생명자원으로 큰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9,750원인데 차트 보면서 미래생명자원이 왜 제가 공략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한 번 듣고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들은 보시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독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경제TV 8시에 꾸준히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방송만 보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미래생명자원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 제가 탑픽으로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다시 한번 쳐드리면 이 동그라미들은 제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조작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6월 20일 월요일 날 이 양봉을 보고 공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날 시가갭을 8% 가까운 거 띄었기 때문에 공략 타점이 안 나왔고 저가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정도 8,900원 구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수가 공략 대비해서 조금만 밀려도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노란톡방에는 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을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하고 수많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만 밀리면 되려 이제 화도 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미래생명자원은 거래량을 실은 장대 음봉이 6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14일 날 나왔는데 거래량 실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 바로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선을 그대로
어제 설명했던 걸 그대로 한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는데 바로 6월 17일 날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탑픽으로 드렸던 6월 20일 날 21선 위에서 살짝 안착을 했던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만 보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없이 쭈구준위에서 올려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밀었던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강력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21선을 올려놓은 또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1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분봉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시초가에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10%가 넘는 수익률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 계시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시가를 지지받고 한 번도 누리지 않고 그냥 9,63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잘 하셨을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힘든 장에도 미래생명자원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기준을 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큰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그 수익을 봤다 해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을 통해서 뭐 제가 돈 받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도 빛이 나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 자체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님께 질문하면 네. 미래생명자원이 간다고 해서 다른 식량 테마가 원래 가는 게 맞는데 왜 안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준 파트너가 픽을 하셨기 때문에 갔다.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샀구나.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도 같은데 네. 그것도 사실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주체가 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다른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미세하지만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지금은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설명하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생명자원을 저는 밀리지 않는 상승으로 봤기 때문에 탑픽을 드렸고 오늘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약간의 디테일들이 조금 더 갖춰주시면 훨씬 더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신송홀딩스, 샘표를 포함한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생명자원은 9,750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권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봉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줄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매수는 재료하고 매도는 차트하는데 오늘의 미래생명자원하고 내일의 미래생명자원은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수익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쌍고를 지금 맞았거든요. 9,750원 부근일 겁니다. 9,700원 부근에 쌍고를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차트를 더 크게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쭉 밀렸습니다. 뭐 시장의 밀림에 대한 밀림도 있겠지만 저는 내일의 미래생명자원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미래생명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도 수익 나는 종목은 분명히 있지만 어제 갔다고 해서 내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연한 사고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8시에 서울경제TV 보시면서 같이 성장하시고 이러시면 제가 진심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래생명자원 오늘 상승이 나온 게 정말로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상승이 나온 줄 알았네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였었지만 네. 서울경제TV를 나오고 그 힘이 그 파워가 엄청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정도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울경제TV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잘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다면 서울경제TV에 나오고 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앵커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시청자님과 방송을 통해서 복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전문가에서 지금 진짜 잘하는 전문가가 됐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 너무 감사드리고 앵커님과 피디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TV에서 종목을 말하니까 그걸 보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급이 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간은 수급의 주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 모래알들이 모여서 올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의 주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탑픽을 드리기 때문에 탑픽이 이번 달에 제가 지난달에 92.3%잖아요. 한 종목 네. 대한과학. 지금도 대한과학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과학 아직 보고 있긴 한데 지난달에 92.3%. 근데 이번 달에 매수 타점이 오지 않은 KH건설을 빼면 100%입니다. 100%. 그렇죠. 9종목이 나갔는데 9종목이
중에 8개 KH건설밴드 상승인데 제가 사실 욕심이 생겨서 이날 말까지 그냥 한번 탑픽을 밀어보고 100점 만점을 맞아야 했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회사에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시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탑픽은 좀 자중해 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세아 메카닉스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은 꼭 시청하시면서 제가 또 공부거리를 많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미래생명자원은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관심주였는데 자, 한 줄 요약 주셨습니다. 전 고점인 9,750원의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만약에 방송 보고 매수를 하셨다가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자, 5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시노펙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시노펙스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8.72% 상승 나왔고요. 3,4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얕은 갭을 띄워서 출발해서 10시 반쯤에 상승폭 크게 나왔는데 반납해 가다가 막판에 다시 반등이 나왔네요. 자, 윗골이 꽤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외인 기관 매수세는 들어와 줬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셀 공급한다는 BYD와 크게 관련이 있어서 맞습니다. 최근에 한번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도 다뤘던 맞습니다.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에 원숭이 두창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 앵커님 말씀한 거는 6월 14일 날 재료이고요. 네, 좀 오래된 재료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지난주 정도에 우리가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노펙스가 원래 그 코로나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원숭이 두창에도 혈장 치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전기차 이슈보다는 원숭이 두창의 혈장 치료제 이슈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로는 다 만들어진 차트였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도 이상은 없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6개 종목 중에 그 탑픽을 한두 개 정도 뽑는다면 시노펙스 먼저 관종해 놓으시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노펙스는 원래는 배터리하고요, 전기차 관련주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테슬라에 그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있는 시노펙스 자회사 코멘텍이 BYD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혜주로 보는 게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6월 14일 날 상승은 BYD의 테슬라 납품으로 상승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의 8%가 넘는 상승은 혈장 치료제로 갔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가 명확한지 아닌지는 내일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일 지금 시간에도 흐름을 한번 보면 시간에는 시노펙스가 마이너스 3.79%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은 내일 시노펙스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앵커님 말씀하신 6월 14일 날 이날 급등, 26%에 가까운 급등, 거래량 터진 급등은 전기차 이슈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재미있죠. 이렇게 터지고 21선 눌린 다음에 오늘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정확히 눌림 후 반등인데 오늘의 급등은 혈장 치료제로 간 겁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또 상승이 나온다면 혈장으로 갈지 전기차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시노펙스에겐 중요한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이 3,780원이 강력한 저항이 되는데 이걸 뚫으면 시노펙스는 그때부터는 올라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구간은 뭐 4,500원도 나오고 5,000원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올라갈 구간은 상승을 한다면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기 유튜브를 봤더니 제가 QSI가 오늘 굉장히 잘 갔는데 QSI가 오전에 좀 안 갔더니 어떤 전문가가 91% 간다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완화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99% 간다고 또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섰다. 하지만 가는 건 간다. 제가 맞았다. 여러분이 그 글을 쓰신 여러분이
여러분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노펙스는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억 메모를 하십시오. 3,750원 돌파하면 상승, 3,750원을 돌파 못하면 하락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이슈는 혈장으로 묶여가지고 기사가 정말 효과가 있더라, 혈장 치료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면 3,750원 돌파할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시노펙스였는데 오늘 상승도 전기차 배터리 이슈보다는 혈장 치료제 이슈로 올라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3,750원이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가 사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긴장됩니다. 90%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사실 거의 다 갔거든요. 네. 안 간 종목은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1, 2%만 하라 그래도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사람 마음이 참 이게 아니군데 네. 도와주려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린 건데 이렇게 받아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선풀 운동이라도 해야 될까요? 자, 이용준 파트너님이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욕심보다도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주로 늘 가지고 오셨던 것이다라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 4위입니다. 원준이 차지를 했는데요. 원준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13.99% 상승이 나와줬고 13만 6,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 얕은 갭 띄워서 출발해서 이런 장세에서도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윗골이 짧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 매수세까지도 들어와준 오늘 원준이었는데 자, 원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공급 계약 좋다고 늘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시총과 맞먹는 계약을 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네. 원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계약 금액이 442억이고요. 시총이 6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세아 메카닉스와 비교했을 때 원준과 세아 메카닉스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대적으로 좀 작다.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린 시총 대비해서 대기업과의 계약 공시가 시총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아 메카닉스는 자기 시총이 2,800억인데 2,000억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이 당연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 네. 원준 같은 경우는 시총이 6,000억짜리인데 400억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총 대비 7% 정도 됩니다. 물론 작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약할 수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사를 봤더니 매출액 대비하면 7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출액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시총과 비교하는데 저는 시총과 비교를 하는 게 더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원주는 오늘 공시 11시 11분에 공시를 하고요. 13%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공시하자마자 급등을 올렸는데 내일 흐름도 좀 지켜봐야겠어요. 우선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든 장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섹터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전지인데 원준이 2차 전지의 중심에 좀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대기업과 오늘 11시 11분에 442억의 공시를 한 거기 때문에 원준도 내일 흐름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아 메카닉스랑 비교하면 좀 작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건데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원준도 관종에 넣으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원준은 이 공시보다 좋게 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유보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또 네. 그 무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핫하죠. 맞습니다. 유보율이 기본적으로 1,000%, 2,000%가 되는 게 트렌드상으로 또 무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준의 유보율이 19,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주가 부양을 의지가 있다는 무중의 이슈도 안 나오리라는 또 이야기 없으니까요. 이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관심주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우선 요새 트렌드가 지수 하락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해지 관련주 그다음에 유보율이 많은 무상증자 이슈 관련주 잘 가기 때문에 원준도 2차 전지 관련주이고 유보율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종에 놓자 이렇게 하고 정리 드릴게요.
네, 시노펙스와 함께 또 관심 종목에 담아볼 기업 나왔습니다.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 금액이 시총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상승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유보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공구먼이라든지 노터스라든지 무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이 있죠. 자, 역시 원준 역시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시노펙스와 함께 관심 종목에 넣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3위입니다. 강원에너지가 차지를 했는데요. 강원에너지 오늘 흐름도 볼까요? 14.65% 상승 나왔고요. 5,7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늘 10시 반쯤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10시 반쯤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승폭 일부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윗꼬리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원전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하겠다라면서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G2파워와 강원에너지를 빼고는 약간 약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식량주인 미래생명자원은 갔는데 다른 샘표나 신성호생수가 안 갔다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원전 관련주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원전 관련주가 다 간다고 접근하면 다 물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현명함과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은 강원에너지가 원전 관련주로 간 건 맞으나 원전 관련주 다른 종목들을 보면 제가 봤더니 서전기전, 우진 이런 종목 다 하락폭 꽤 크거든요. 네. 한신기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의 원전 이슈로 간 건 강원에너지와 G2파워입니다. G2파워는 또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폭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이렇게 시장이 어렵습니다. 원전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원전 종목에 그냥 묻지마 매수를 땡겼다가는 거의 다 손절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강원에너지, G2파워를 보셨던 게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센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돌과 옥을 가눌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원래는 웰크론 강원이라는 회사이고요. 웰크론 강원 다 아시죠? 저도 강원에너지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봤더니 웰크론 강원이 상호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저기 글이 나오네요. 새로운 스타 원전주에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스타 원전주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오늘 강원에너지 G2파워를 여러분 관정에 넣으시고 새로운 원전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G2파워는 9%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강원에너지가 16% 가까운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G2파워보다는 강원에너지가 좀 더 강한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원전 앞으로 1조 원 가까운 일감의 계획이 있다. 우리 정부에서 말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10배 정도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호명 변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정지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6,3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은 지켜봐야겠지만 하락보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가 전혀 없죠. 이 긴 기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갖고 있는 물량이 과연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상승이 더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하지만 공시를 좀 확인해 보면 제가 G2파워를 조금 더 좋게 봤던 이유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가 2차, 3차, 4차가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보면 저는 G2파워를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오늘의 대장은 강원에너지다. 그리고 원전의 신규 대장이 오늘 강원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정리해드리면 이런 흐름을 볼 때 앞으로 매매는 얼마나 더 예민하고 또 얼마나 현명하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 관련주는 한신기계, 서전기전, 우진이 아니라 강원에너지하고 G2파워를 보시라고 이렇게 또 알림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섹터 내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게 돌이냐 오기냐를 가늠할 수 있는 센스와 안목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도 물론 강원에너지 흐름 지켜봐야겠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저는 강원에너지 이름을 보고 네. 강원도와 큰 관련이 있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자, 원전 관련주로 오늘 이렇게 크게 흐름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강원도에 소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아주 틀리진 않았네요. 네, 반틈 맞으신 거죠. 네. 자, 이렇게 강원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오늘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입니다. 진 매트릭스 이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8,550원에 종가 형성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는데 갭 떠서 출발해서 견조하게 오르면서 막판에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외인 매수세도 들어와 줬는데 자, 이용준 파트너가 초반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시간외에서 네.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들었어요, 이미. 맞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지금 시간외에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네. 만큼 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앞으로 국내에서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더 시세가 이어질지도 그렇죠.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생각이 있는데 앵커님 생각도 궁금한 게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하고 다르잖아요. 전염 그렇죠. 경로가. 그래서 앵커님께는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일단 국내 1호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코로나만큼은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 메르스보다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네. 이게 호흡기에 대한 전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체를 밀접하게 접촉해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무서울 수 있는 게 지금은 한 명의 확진이지만 이게 음성적이잖아요. 이게 두창에 걸렸다고 어디다 말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확산이 될 수는 있으나 네. 코로나나 이런 것과 다르게 호흡기에 대한 전염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세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 매트릭스는 지금 시간에 하한가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갔다는 거는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정확히 말하면 30% 간 걸고 시간에는 마이너스 10%거든요. 네네. 많이 토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재료 하나하나, 기사 하나하나의 급등락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공포 심리이고요. 지수가 하락하는 것도 공포고 원숭이 두창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공포입니다. 게다가 확진자가 또 음성적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1명이 2명이 되고요. 2명이 4명이 되고 또 4명이 8명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한 번 더 이슈는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관종의 미코바이오메드, 진매트릭스 등등을 시노펙스까지 넣어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하튼 간에 오늘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약세 출발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진매트릭스는 사실은 정확하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사실은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분석하고요. 분자 진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매트릭스를 이게 운영하는 주포 입장에서는 좋은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돈을 주면 원숭이 두창이 엮여서 급등. 눌림, 급등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되긴 하나 세 종목 미코바이오메드, 진매트릭스, 시노펙스는 관종에 놓고 앞으로 보시고요. 확산세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염성이 강하고 또 음성적인 병이기 때문에 관종에 놓고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숭이 두창 물론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말을 통한 감염도 가능은 하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산세가 분명히 코로나19와는 다를 것이다. 그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진 매트릭스 오늘 상한가 안착했다가 시간 외에서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약세 출발이 예상되지만 관심 종목에는 충분히 넣고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전염성이 강한 만큼 앞으로 원숭이 두창 흐름에 대해서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종목 진 매트릭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1위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위입니다. 성보화학이 차지를 했는데요.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4,66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갭 떠서 출발해서 상한가 두드리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던 성보화학이었는데 결국에 막판에 상한가 진입했고요.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곧 장마가 온다라고 하는데 자,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마가 오면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을 걸 예상을 해서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진짜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우리가 네. 생각하지 못했던 파트고 개별주의 이슈이기 때문에 접근하신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오늘 시가가 12%가 넘게 올라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보화학이 사실 상한가 간지 장 마치고 알았습니다. 그만큼 눈에 안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래대금이 터지긴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 중요한 재료는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충해가 생겼는데 거기 농약을 만드는 성보화학이 상한가를 간다. 뭐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농작물이 다 초토화됐다. 이러면 재료가 되지만 뭐 장마가 오고 폭염이 시작하고 병충해 생기고 이런 건 사실은 매년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성보화학은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후덥지근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사 내는 사람 마음이고요. 기사 적는 사람 마음이고 또 올리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장 마치고 알았습니다. 그만큼 눈에 잘 안 들어왔고 개별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시아 대적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장마 돌입이 예보되면서 그리고 반사에게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간 거고 그리고 성보학은 농약 제조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 또한 유보율이 120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 근데 우량하다는 기준이 사실 유보율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우량하다는 최근 들어 무중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우량하다고 말씀드리고 배당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은 10억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느낌의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성보학을 차트를 끝까지 길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끝까지 길게 봤을 때는 줄을 그어드리면요. 이 구간 3,500원 구간이 전저점 구간이었고요. 전저점 구간이 동그라미 친 구간을 딱 터치를 하고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이게 뭐 재료야 뭐 만들기 나름이지만 세력이나 이걸 관리하는 뭐 입장에서는 더는 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사 내주고 상한가 만들어주고 이런 느낌도 사실 있는데 내일부터는 재료가 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느낌보다는 횡보 또는 우상향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보학은 그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상한가 재료는 개별 재료이고요. 흐름은 내일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보화학 장마 관련 이슈로 오늘 상승이 나왔고 어떤 테마에 엮여서 흘러갔다기보다는 개별 이슈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만큼 내일은 좀 횡보 또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일단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은 장마철에 비 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비 오는 거 싫어하시는군요. 별로,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출근할 때 굉장히 급급하고요. 네. 저 지하철 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냄새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아, 그렇죠. 우산이 또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맞습니다. 네. 비 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싫어합니다. 아, 네. 요즘 날씨가 너무 굳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슬슬 장마가 오려나 보다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장마 관련해서 상한가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혹시 뭐 장마 관련해서 더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장마 관련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건조기, 네. 위닉스, 위니아 뭐 이런 종목도 그리고 2년, 3년 전에 제습기 말씀하시는 거죠? 건조기 포함 이제 제습기를 하려고 네. 했어요. 네, 건조기도 왜냐하면 옷을 말릴 수가 없으니 건조기가 우선 네네네. 되고. 근데 회사 거의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제습기 만드는 회사가 건조기도 만드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장마가 오랜게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달 가까울 때는 그때 제습기가 역대급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한번 부양된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좋은 질문이시고 장마가 오래되고 급급하게 오래될수록 건조기와 제습기 만드는 회사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날씨는 사실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기예보를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그 앵커님처럼
그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굉장히 해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24일까지 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이용준 파트너님도 좀 네. 기분 꿀꿀하고 하셔도 조금 더 기운 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 대신에 이전 관심주였던 QSI 종목 리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보려고 해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주시죠. 우선 제가 이제 QSI가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네. 제가 종목 선별하는 기준부터 왜 올라가고 왜 홀딩을 했는지를 지금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경제방송을 여기 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다른 경제방송을 봤을 때는 유익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만 하는 거니까. 근거는 없는 건 자랑하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께 배움을 드린다는 항상 그런 기쁜 마음, 그리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SI 차트 보면서 오늘 11%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노란톡방에는 공략이 잘 됐고 다 수익이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수익이었는데 제가 QSI를 공략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외울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제로에, 매도는 차트에. QSI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서 그저께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 신소재 기반 반도체를 생산했다.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라는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 또 어제 제가 타픽으로 드렸던 이유는 이게 QSI가 원래 VR 관련주입니다. 메타의 창업자인 주커버그가 VR 장비를 착용하고 현실과 VR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서 또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신문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QSI 내일 91%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91% 갈 건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바로 안 가니까 마음이 사실 뒤숭숭하죠. 근데 지수는 엄청 빠지고 그렇지만 저는 홀딩을 당연히 한 거고요. 갈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당연하다. 90% 간다. 이런 말은 좀 자제를 할 테니까 알아서 이제 들으시고 제가 그만 강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수익 보시기를 원하는 진심한 마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저도 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SI 일봉이거든요. 일봉을 보면 재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됐고요. 일봉을 보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고 역대급 터졌고 상한가를 약간 빠지게 28% 상한가 나왔습니다. 어제 눌렸지만 제가 어제 탑픽으로 드렸고요. 오늘 고가 대비해서 11%가 나왔습니다. 10%, 5%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분봉을 보면서 왜 제가 그 홀딩을 했고 왜 여기서 그 공략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본적 분석도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하다 보면 제가 탑픽 종목은 특히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단기간에 중기로 갖고 가시는 분도 분명히 시청자분 계시기 때문에 유보율, 부채비율 다 확인했더니 QSI는 부채가 9%밖에 안 되고 유보가 1,50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갖고 가신 분들은 본인의 스탠스에 맞추면 될 것 같다. 제가 탑픽 드렸는데 갑자기 상폐되거나 관리 종목 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이런 거 드리면 나중에 저는 다 그게 저한테 화살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이게 1분봉입니다. 1분봉 보시면 먼저 앞 구간입니다. 이 앞 구간에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게 1분봉상 봉이 꽉 차지 않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는 거는 거래가 위아래 매수 매도가 거의 없이 띄엄띄엄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QSI는 시가 부근 13,400원 그리고 저가 13,000원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동만 있습니다. 1%에서 마이너스 2% 올라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1% 갔는데 저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웃긴 게 이 2시간이죠. 10시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안 가니까 바로 악플을 다시는 분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보고 12시 바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12시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저도 한번 기준을 세워볼 텐데 가는 건 간다고 말하는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QSI 제가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도움 되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탑픽 종목을 좀 자제를 하고요. 수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관리하는 노란톡방에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좀 그것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용준 파트너께서 퍼센트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이용준 파트너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확실한 게 아니면 퍼센트로 절대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오늘 이렇게 QSI 흐름이 또 나와주는 모습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용준 파트너께서 분명히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비록 관심주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개인의 선택 종목들 중에서 관심 종목에 넣을 종목들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죠. 자, 앞으로도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이용준 파트너가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